전반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뇌기능, 특별히 우울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측정하고 있어요.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빨개져 있을 때는 우리가 불안장애나 또는 공황장애, 이런 범불안장애를 보통 표현합니다. 이거 사람마다 머리 사이즈 다른데 괜찮아요? 네,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. 제 머리가 좀 크죠? 네. 안녕해줘야지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뇌기능과 또 집중력의 저하, 이런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이런 뇌기능 저하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요, 어떻게 뇌 기능을 평가할 것인가. 우리가 많은 설문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주관적인 증상을 볼 수도 있고요, 또 나아가서는 MRI를 찍어서 치매나 도파민 저하를 의심하는 파킨슨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주관적인 설문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.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정량적 뇌파 검사, QEEG라고 하는 이 검사를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.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한 7, 8년 전에 있을 때는 실제 뇌파를 저도 많이 했었는데, 그 당시만 해도 뇌 속에 있는 그런 파동을 측정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방해 요소죠. 그리고 또 이 해골이라고 하는 두꺼운 이 뼈를 뚫고 뇌파를 측정하는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 접지가 되게 중요해서 젤을 하나씩 붙여서 우리 뇌 전반에 19개 채널을 얻어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. 일일이 젤을 붙이고 머리카락에 붙인 젤을 측정한 다음에 다시 머리도 감기고, 이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었는데, 마침 아이메디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정량적 뇌파 분석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투구만 쓰는 방식으로 했어요.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이 전극을 통하여서 뇌 속에 있는 파동을 굉장히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, 두 번째 장점은 사실은 뇌파를 측정한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. 그것을 AI 방식으로 간단하게 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잠깐 저를 한번, 저의 뇌를 찍는 장면을 잠깐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헬멧처럼 착용하시는 건데 살짝 돌기처럼 나와 있어요. 머리를 좀 짓누를 건데 이게 살짝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검사하시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검사 진행하실 거고, 눈 감고 2분, 눈 뜨고 2분 이렇게 계실 거예요. 검사하시는 동안에는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실 거고요. 앞머리 조금만 올려주시고. 이거 사람마다 머리 사이즈 다른데 괜찮아요? 네,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. 제 머리가 좀 크죠? 네. 안녕해줘야지. 왼쪽 오른쪽 귓볼에 집게 하나씩 찔 거예요. 이거는 자율신경 검사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녹화를 시작합니다. (2분) 동안 계실게요. 말씀하지 않으시고. 이제 2분 동안 한 곳만 보고 계실 거고 시선은 다른 데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. 네, 됐습니다. 됐나요? 네. 자, 이제 좀 전에 했던 제 뇌파를 직접 한번 좀 볼게요. 검사한 지 3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좋고요. 또 여기 클린 데이터가 아니잖아요. 처음에 이제 노이즈가 많아서 아무래도 저희 건식으로 하다 보니까,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 자동 필터가 있어요. 일반 뇌파 검사, 정량적 뇌파 QEEG 검사할 때는 이 과정이 되게 오랫동안 또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, 이 아이메디신 데이터는 한 3분 정도 만에 결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. 상대화 파워에서 보통 요게 잘 알려져 있는 델타, 세타, 알파 1, 또 베타, 하이 베타라고 하는 베타 3, 또 감마에서 느린 파부터 빠른 파까지 쭉 전체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베타 3 중에서 제가 정수리 부분에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제 하이 베타 3가 빨개서 좀 항진되어 있다, 이런 뜻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, 제가 이제 전형적인 교감신경 우세형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, 초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게 좀 빨개지거든요.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빨개져 있을 때는 우리가 불안장애나 또는 공황장애, 이런 범불안장애를 보통 표현합니다. 알파, 세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지표들이니까 저의 뇌파는 전반적으로 다행히 좋은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뇌파가 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저하, 일부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
오늘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전반적인 뇌파가 약간 저하되어 있는 원 뇌파 속에서 좀 파랗게 보였던 소견들이 있고, 또 뒤쪽 보면은 자율신경 검사까지 같이 붙여서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. 자율신경 검사를 요약지를 잠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교감신경 우세형인데 귀에서 측정해도 HRV에서 저는 이제 8대 2 정도 비율로 교감신경 우세형이다. 비교적 괜찮은 자율신경으로 보여주고 토탈 파워도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타입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보신 것처럼 단 10분 안에 촬영과 판독까지 돼서 환자에게 바로 결과지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없던 방식이고, 특별히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뇌 원 데이터를 이렇게 클린하게, 왜냐하면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것들을 제거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클린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술이 있고요. 이게 이제 토포맵이라고 하는 8개의 지금 분류가 돼 있죠. 또는 6개의 분류로 표현하는데 델타, 우리가 이제 꿈과 관련된, 숙면과 관련된 델타파, 그리고 세타파는 이제 흔히 우울증 또는 ADHD와 관련된 그런 파동이고요. 알파는 이제 명상파로 많이 알려져 있죠. 또 집중력. 베타1, 베타2는 특별히 집중력과 환자의 기억과 관계된 부분들이에요. 베타3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이제 파가 좀 높아지죠. 그래서 빠른 파라는 표현을 쓰는데, 베타3 흔히 말하는 하이 베타에서 보통 불안장애 또는 하이퍼 액티비티, ADHD의 그 과잉 행동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되고, 감마 역시 빠른 파. 그래서 느린 파부터 서파부터 빠른 파까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뇌기능, 특별히 우울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측정하고 있어요. 특별히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치매 전 단계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.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, MCI를 평가하는 도구가 설문조사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, 세타파와 베타파의 비율, 그리고 세타파와 알파파의 비율을 통하여서 바로 이 경도인지 장애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MCI의 가능성이 80% 넘는다, 또는 60%가 안 된다, 이런 식으로 그 환자의 뇌기능을 평가하고, 바로 이 부분이 작년에 신의료 기술에서 평가 유예가 돼서, 즉 3년 동안은 검사를 하는 것이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허가 사항을 획득한 것이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, 50세 이상의 뇌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혹시 내가 치매 또는 치매 전 단계가 아닐까 할 때 좋은 스크린 도구로서 사용하기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니라 ADHD 같은 또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, 나가서 청년들의 집중력 저하와 관련했을 때도 바로 이 베타파가, 흔히 블루 베타라는 표현을 써요. 베타파가 감소되어 있고 또 세타파가 증가되어 있는 이 비율 가지고 ADHD를 저희가 스크린하기도 합니다. 이처럼 가능한 클리닉에서는 간단하게 뇌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QEEG라고 하는 검사가 최근에 개발된 것을 소개하고, 저희 병원도 적극적으로 이 QEEG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, 뇌기능 상태, 특별히 경도인지 장애를 측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에 말씀드릴 테니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좋은 영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